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신청을 그러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렀을 때 구독 중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또 한번 누르면 취소되니까요. 그건 조심하시면 하셔서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방송이 끝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2부, 오늘 2부의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송영길이 태블릿 PC 발언을 보도하는 조선일보. 이것이 오늘 2부 방송의 제목입니다. 송영길이 이제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검찰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2번이나 검찰에 갔습니다. 그냥 검찰 앞에 가서 나 잡아가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조작의 달인이다. 태블릿 PC 조작했다고 변희재가 주장한다. 그럼 변희재 잡아가라. 그 주장이 거짓이면. 그러니까 태블릿 PC는 조작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돈봉투 사건도 조작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한 거죠. 너 나를 건드리면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내가 태블릿 PC 조작한 거 이거 나도 터뜨릴 거야. 자, 피차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냥 이걸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송영길입니다. 그 송영길의 그 발언, 그 검찰청 앞에서의 발언은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YTN 같은 데 그냥 나갔고 CBS에도 출연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송영길의 태블릿 PC 보도 내용을 보도한 일이 없습니다. 자, 기자가 갔어. 검찰청 앞에 기자가 가서 송영길이가 이제 검찰청에서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 수사받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태블릿 PC 가짜다라고. 신문에도 나고 나는데 조선일보는 보도 안 했어. 기자가 그 기사를 뺀 겁니다. 그 기자가 좀 멍청하거나 아니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발언을 안 썼어. 아니면 기자가 현장 기사는 기사를 썼는데 왜 데스크가 뺐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아침 신문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입니다. 엘리엇 1,400억 배상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동원된 논리가 뭐냐? 묵시적 청탁입니다. 그 유명한 묵시적 청탁. 묵시적 청탁을 해서 박근혜가 묵시적 청탁을 해서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엘리엇이 한 1조가량의 손해배상을 ISD에 제소했어요. 엘리엇이 이겼어. 1,400억. 근데 엘리엇이 이게 배상을 받아나가면 지금 엘리엇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도 있고 국내의 소액 투자자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적어서 사람들이 추정하기에 엘리엇이 1,400억 배상을 받아가면 그때 줄줄이 소액 투자자까지 약 5천억가량 정부가 세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블릿 PC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 했어. 보도 안 했어. 송영길이 검찰청 앞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CBS에 가서도 얘기하고, YTN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조선일보는 그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오늘 했어요, 오늘. 어떤 방법으로냐.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송영길의 태블릿 PC 발언을 보도했어요. 기자가 한 게 아니야. 외부 사람이 했어요. 외부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하는 그 수법이 항상 그래요. 기자가 하냐. 외부 사람이 기고문을 통해서 했어요. 오늘 조선일보에 윤태곤 정치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정치 칼럼니스트니까 기자는 아니겠죠.
정치 칼럼니스트라고 한 거 보니까 외부 사람이에요. 조국과 이재명의 호소는 송영길의 좌충우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송영길의 태블릿 PC 내용을 언급했어요. 어떻게 언급했느냐? 아주 비열하게 언급했습니다. 큰 활자로 옮겨놨어요. 자, 지난 주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송 전 대표는 전방위적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검찰과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 중 하나인 태블릿 PC 조작설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송영길을 얘기합니다.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받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분들이 아닌가 라고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탄핵의 정당성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제 협박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촛불과 탄핵이 민주당의 존재 기반이자 정체성이라는 점이다. 검찰에게 손상을 입히려면 그런 것 따윈 문제가 없다. 즉 촛불과 탄핵이 민주당의 존재 기반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서 태블릿 진상 규명 지휘를 벌이고 있던 일부 강경 보수 인사가 화답을 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아주 비열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윤태곤 씨는 태블릿 PC는 가짜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선일보는 송영길 전 대표가 태블릿 PC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을 기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외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보도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도했느냐. 검찰에 손상을 입히려고 촛불과 탄핵의 기반이었던 그 태블릿 PC를 송영길 전 대표가 거론했다.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짜다. 그거는 가짜가 아니라 태블릿 PC는 진짜다. 그런데 태블릿 진상 규명실 보고는 일부 강경 보수 인사가 화답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태블릿 PC는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못해. 치사하니까. 자, 여러분 조선일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탄핵 당시의 조선일보입니다. 최순실과 공범. 헌정철 피의자 대통령. 최순실과 공범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시적 청탁이죠. 최순실로부터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시적 청탁입니다.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무시적 청탁입니다. 이거 보도한 데가 그리고 앞장선 데가 조선일보예요. 이 조선일보는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면 어떻게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에, 그러니까 작년 취임이 5월 10일이었으니까 한 달 전이니까 작년 4월에 그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태블릿 PC는 가짜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냐면 자기 임기 내에 박근혜님이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중에 이거 믿는 사람이 윤석열이 박근혜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걸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엘리엇의 ISD에서 1,400억 지금 물어내야 된다고. 엘리엇에. 그게 무시적 청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윤석열이 때문에. 자, 지금 1,400억 물어주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의 소액 주주들까지는 5천억 정도는 국민 세금으로 물어내야 돼요. 윤석열이 때문에. 그거 안 물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임기 내에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면 돼요. 즉 태블릿 PC 가짜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강요한 일이 없었다. 즉 무시적 청탁은 없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그만두면 재심을 해야 돼요. 재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라고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 엘리엇의 1,400억 그리고 한 5천억가량을 물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윤석열, 예를 들면 박영수 그 사람은 뭐 조사받으러 들어간다고 몰래 검찰청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고 얘기를 보도는 봤는데 지금 몰래 남았는지 아직도 검찰청에 있는지 내가 보도를 못 봤어요. 아직. 어쨌든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이원석이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잘못은 그들이 했더라도 그 잘못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 우리 국민들은 세금으로 치러야 돼요. 잘못한 사람들은 다 대통령 됐고 다 대통령 그만두고 책방주인 잘해서 잘 먹고 살고 있어.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피해는 국민이 세금으로 물어내야 돼.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결자 해지하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결자 해지하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결자 해지를 안 하니까 국민이 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어요. 결자 해지해라.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저는 탄핵 과정에서의 제 잘못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시원하게 결자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꼬이는 거예요. 송영길이는 태블릿 PC로 협박을 하는데 한동훈이 쩔쩔매.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 문재인이 못 잡아넣어. 박영수 못 잡아넣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왜 뽑아줬죠 우리가 윤석열이를? 결자 해지를 못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자 해지 못하고 떠나면 여기 가서 영어로 연설하고 하면 국민들이 농수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노태우 봤잖아요. 노태우. 결국 노태우도 나중에 감옥 갔죠. 부대타 했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간단한 국민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영어 연설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 들었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1년 갔어요. 4년 남았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결자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결자 해지하십시오. 결자 해지해야만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만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아줬을 땐 뭔가를 개혁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결제 해지하라고 뽑아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없어요. 똑같아요. 내년 4월 10일에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정치주자가 나와야 된다. 천만의 말씀. 지금 우리나라 정치주자 나오면 나오자마자 돌 맞아요. 너 그때 뭐 했지? 그게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는 용감한 신인이 부족합니다. 내년 4월 우리 모두 손잡고 국회로 가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분 내지 두 분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년 4월에 국회로 가자라고 하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읽어드릴 만한 댓글인 것 같아요. 왜 법을 어긴 자들, 불법자들을 구속 못하는 건지 국민들이 속 터진다. 결자 해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조국과 이재명이 호소하는 송영길이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기자신문이 윤태곤 정치 칼럼니스트라고 있는데 프레시안 기자라고 그러네요. 여기 대충 이해가 갑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가 온다고 그러죠? 아까 비가 좀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끝인 것 같아요. 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장마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